수사권을 남겨두려고 하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행동이 있습니다. 11명이 일단 가가지고 보안 수사권 존치 법안 내고 있고, 여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법사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큰일 난 게 뭔지 아세요? 법사위원들이 여러분들 다수가 동의를 해야 법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국회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법사위원들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럼 패스트트랙 태워야 돼. 패스트트랙 법이 바뀌었나 6개월인가 기다려야 되잖아. 180일. 놀랍게도 국힘 애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김남희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동아,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김동아씨. 동아도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득권에 있는 인물입니다. 나이는 젊어요. 얘가 38, 9 이럴 거야 아마. 40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아. 근데 동아가 여러분들 태평양 출신인 거 아시죠? 법무법인 태평양. 그냥 김앤장보다 살짝 아래급에 있는 그런 법무법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동아도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 인간도 법사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도 욕 처먹어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박균택이 뭐 이재명의 호위무사 같은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균택아, 너 광주잖아. 너 작살을 할 거야 28년도에. 하여튼 얘 검찰인데 여러분들, 그냥 얘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라도 출신이라서 민주당 들어온 놈이에요. 맞잖아 여러분들. 영남 출신이었으면 민주당 왜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그냥 국힘이나 강남 가가지고, 영남이나 강남 가가지고 국회의원 처먹지. 근데 호남 출신이잖아. 난 서울대도 나왔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도 하고 지검장도 했는데 국회의원 한번 해야지. 아이씨, 나 전라도 출신이잖아. 그래, 피곤하더라도 파랑색인 척 해야지. 이런 인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득권, 오브 기득권 박균택이 이 4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한 명 더 있구나. 손솔,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 95년생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인가 뭔가 했어. 이름도 잘 몰라. 그냥 진보당 비례 그거예요. 소라, 너 95년생이면 젊잖아. 소라, 뭐 균택이나 이런 애들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은퇴해도 그만이잖아. 너는 이번 선택으로 인해서 정치 인생 끝난 것 같다. 박지원 따라서 녹즙 배달이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모르는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와, 진짜 이걸 보안 수사권을 남겨,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들? 95년생 손솔씨, 당신 정치 인생 끝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왠 줄 알아? 민주당 우리 고관여층들이 다 기억할 거거든. 이 손소라. 그러니까 너는 직업 따로 구해라. 95년생이면 앞으로 살 날도 많고 직업 따로 구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우리 분들 여러분 다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향간에 무서운 말까지 떠돌아요. 아니 세형님, 이 4명 중에 몇 명 그래도 좀 다리 잡아트리고 문자로 좀 세게 때리면 동의하지 않을까요? 저도 동의할 수 있다 봐요. 이 4명 중에 여러분들, 김남희, 김동아, 동아일보 김동아, 박균택이, 손솔, 또 손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또 겁이 많잖아. 또 어린애들 겁이 많잖아. 또 문자 폭탄 갈기면 또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굳이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해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민주 진보 진영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도는지 아세요? 법사위 어떻게든 통과시켰어. 근데 세형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해요? 와, 나 이게 진짜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건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들이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 진영이 얼마나 갈라졌는지 여러분들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세형님 다 좋은데 이건 오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법사위 이 인간들 있잖아요. 남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명, 동아, 균택이 뭘 믿고선 이렇게 보안수사권 그거 할까요? 아니 솔직히 손솔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검찰한테 뭐 목줄 잡혀 있겠어요? 균택이가 잡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균택이는 혹시 몰라, 검찰 출신이라서. 남시다, 동아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잡혀 있겠냐고요. 저는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왜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하는가? 보안 수사권에 관해서 김남희도 철폐가 원래 원칙이었었어요. 얘 의원 나올 때, 출마할 때.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뭘 믿고선 그렇게 했을까?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안 수사권 여러분들 남기자고 뭘 믿고선 저놈들이 깝치겠어요 솔직히. 대통령 믿고 전 깝친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제 분석상 여러분들, 저번 24년도 총선 때 친낙계 애들 싹 다 날라갔잖아. 뭐 홍영표, 뭐 그 누구야, 설훈, 꽝원 이런 애들 싹 다 날라가는 걸 봤잖아요, 당원의 힘으로 여러분들. 근데 그걸 보고도 왜 당원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까? 뭘 믿고, 누굴 믿고 그렇게 이 단체 행동을 하는가, 이 쓰레기들이. 대통령 믿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흐린 눈을 뜰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김민석 믿고 깝치는 거 아니야? 총리도 내려왔고 당대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새천년 NH 룸살롱을 즐기는 김민석 같은 애를 믿겠습니까? 대통령을 믿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면 말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들 SNS를 즐겨 하시잖아. 본인이 보안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생각했으면 정청래 SNS나 이런 거에 좋아요 눌렀겠지. 아 대통령 당무 개입 잘하시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법적 증거나 이게 법정 가서 증거로 채택이 되기 힘들어서 그렇지, 누가 봐도 정원호 박주민 서울시장 붙을 때 정원호 1 잘했네요. SNS로 그거 해가지고 정원호가 후보 돼서 서울시장 처진 거 아니야 막말로.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아 이건 솔직히 숨길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제 흐린 눈은 그만 떠야 돼.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문조 털레유 하면서 뉴 이재명 계정들에 대통령이 직접 팔로우하고 좋아요 누른다니까. 어떤 계정은 여러분들 문재인 찢어 죽일 놈, 정청래, 조국 발바닥이나 핥아라 이딴 글, 혐오스러운 글들에 그냥 그 글에 좋아요를 누른 건 아니야. 그런 글들을 쓰는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좋아요 누르고 팔로워 그런 걸 했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짤들 많이 돌아다니잖아. 여러분들이 알잖아 솔직한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대통령이 대놓고 시키진 않았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이렇게 집단 행동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니 세영님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왜 남겨요? 공소 취소 거래 썰부터 해가지고 썰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저는 자꾸 저한테 욕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자꾸 이런 게 생각나. 자 검찰 보안수사권을 남겨두고선 앞으로 나의 연임 나의 내각제로 가는데 방해되는 놈들을 보안수사권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가설입니다. 이러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인사참사가 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무 개입을 하는가, 전 첫 번째로 오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반명 방송 같잖아 여러분들. 저 민주당 지지자고 저 제 나이 20대 초반 때부터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어요. 저는 여튼 친민주당입니다. 전 첫 번째로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당무 개입하고 인사 참사 내고 이병태 같은 뉴라이트 인사 기용하고 이해웅 같은 쓰레기 같은 인물들을 기용을 한 이유가 여러분들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만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자 서울시장 여러분들 누가 봐도 박주민이 유리했어 솔직히. 왜? 정원호는 검증이 덜 돼 있으니까. 그래 1 잘하는 건 알겠어. 근데 사상 검증이 덜 돼 있잖아. 가치 판단. 근데 대통령이 SNS 올려서 정원호 꼽았잖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잘 나가던 정봉주. 여러분들 정봉주가 최고위원 후보로 24년도에 1등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잘못 말했다가 그냥 낙마했잖아. 6위 돼서 그 다음 이현주가 5등 해가지고 올라오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최고위원 후보로는 여러분들 등수 달리지도 못하던 김민석이를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김민석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이러니까 당원들은 또 이재명 대표 말 듣고선 그냥 김민석 표 몰아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맞들려가지고 여러분들 정원호 서울시장 경선에도 개입해. 당대표 여러분들 박찬대하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번 전당대회 때 박찬대하고 정청래 붙을 때 여러분들 그때 대통령 우표가 출시됐어요. 근데 대통령 우표에 박찬대만 나온 거 있잖아. 그런 거부터 해서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는 대통령의 오만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나? 이런 가설 중 하나예요 이거. 여러 가지 두고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집합처럼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감정 때문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17년도 대선 경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다 성인이셨잖아. 김세혁도 방송 평균 연령이 60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야. 2017년도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송가혁 대동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거의 악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사실. 일베 동원해가지고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 그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원들한테 시달렸죠. 저 이재명 저 백정 같은 놈 어떻게 문재인 같은 민주당 후보를 그렇게 도륙을 낼 수 있냐? 네가 국힘이야 민주당이야 이재명 이 자식아 이러면서 민주당 의원 당원들이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싫어했었어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다시 뜰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어준의 도움을 받았잖아.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당시에 김어준이 도와줬잖아요 여러분들. 다스베이다 출연시켜서 사과하실 의향 없냐? 이재명이 진짜 제가 잘못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풀렸거든. 이게 당원들도 이재명을 싫어했지만 그래 이렇게 나와서 문재인한테 사과하고 하는데 봐주자. 이런 분위기가 일렀어요. 거기다 경기도지사 후보 교체해야 된다 어쩐다 시끄러웠잖아. 그때 이재명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죠 여러분들. 추미애 당대표
당대표 당시에 여러분들 그거 했잖아. 기억나세요? 추미애 당대표 당시에 총선 지방선거 압승했잖아요. 2018년도에. 그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의혹하고 이런 공격들이 있으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민주당 후보다. 이재명은 우리 민주당 후보다. 이렇게 인증해준 게 지금 경기도지사 추미애야. 그래가지고 이재명은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를 했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들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될 때 나 쳐맞았어. 나 기억하고 있어. 나 대통령 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거 아닐까? 그러면 인사 참사가 이해가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정이 남아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를 했어, 이재명 대통령을.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 추운 날에 여러분들 내란을 막아야 됩니다 하니까 새여기도 달려나오고 다 막았잖아. 이재명 대통령 말을 우린 잘 들어줬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용서를 못한 거야. 나 때렸던 친문계 다 죽었어.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여러분들 친문 인사들이 없잖아.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일했던 인사들이 없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그리고 문조 털래요, 그렇게 SNS 좋아하는 양반이잖아,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은 나보다 나이가 그렇게 훨씬 많은데도 여러분들 SNS를 그렇게 즐겨 하시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문조 털래유, 김어준 털털, 문재인 문재양, 유시민 유촉새 이런 혐오의 단어들이 여러분들 난무했을 때 대통령이 SNS 하나 때리면 되잖아. 이재명 애들이 문재인 대통령,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기타 등등 악마화할 때 그렇게 SNS 잘하시는 양반이면 SNS를 하나 하셨어야지. 여러분들 문조털레유란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전임 대통령 욕하지 말고 그럼 혐오와 일배 같은 언어를 멈춰주세요. 이 한마디 했으면 됐잖아. 그럼 여러분들 문조털레유 이게 이렇게 길게 갈 게 아니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이건 동의하시잖아. 대통령은 그런 사소하지도 않아. 사소하든 크든 뭐든 SNS를 다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그 문조털레요 단어들을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문조털레요 공격당할 때 가만히 있었잖아. 방관했잖아. 그걸 방관한 걸 넘어서서 요새 지지자들은 야, 뉴 이재명의 수장이, 뉴 파리 수장이 이재명이야. 이제 이런 지경까지 왔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흐린 눈을 떠줄 자신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내가 심각하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의 일렬의 일들이 감정 때문이다. 이 가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김현종 어디 갔어요? 김현종 외교통 김현종 어디 갔냐고. 그리고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전 조국혁 신당 지금 의원이죠. 김준영 의원 외교부 장관으로 왜 안 쓰냐고. 국민의힘 출신은 장관으로 쳤으면서 조국혁 신당 사람들 여러분들 목숨 걸고선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잖아, 조국혁 신당이. 근데 조국혁 신당 출신 장관은 왜 한 명도 인사를 안 하냐고. 대통령이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조국혁 신당이 여러분들 친문은 아니에요. 그냥 민주진영의 사람들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조국혁 신당 이꼬르 친문, 문재인 묻었어? 인사 안 해. 이거 아니냐고. 감정 때문이면 설명이 되죠, 여러분들. 감정이 남아있다고 가정하면. 그래가지고 감정 가설입니다. 이거 세역의 가설이에요. 그냥 그렇다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길게 가잖아요, 이거를. 말 같지도 않은 인사 참사랑 대놓고 문조털레우 혐오를 방치시키잖아요. 코어 지지층이 붕괴가 됩니다. 지금 코어 지지층 붕괴 아니다. 그 이동영 있잖아, 이동영. 그 평론 같지도 않은 평론하는 실력 없는 평론가 이동영이가 내가 코어 지지층이야. 코어 빠져나가면 코어 지지층이 아니지. 이딴 헛소리하고 자빠졌던데 여러분들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가면 여러분들 그런 말 할 힘조차 없을걸? 아니 세영님, 근데 코어 지지층은 명수가 적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어 지지층은 정치를 잘 아는 코어 지지층이지만 이번에 민주당 뽑아야 돼 이런 설득력이 있거든요. 코어 지지층들은 그런 걸 실제로 하는 사람이야. 그냥 민주당만 뽑고 나만 뽑고 끝 아니야. 이렇게 다니면서 커뮤니티에 글도 쓰고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날 때 야, 오늘 민주당 찍어 얘들아, 이런 게 코어 지지층이란 말이야. 근데 코어 지지층 10명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실제 수는 여러분들 그 외에 5배 정도가 사라지는 거야. 한 명당 우리가 5명씩 설득하고 다닌다니까. 실제로 보면 땡땡 형, 좀 민주당 뽑아, 내가 술 살게, 이런 느낌으로다가. 맞잖아, 여러분. 우리 항상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코어 지지층 여러분들 붕괴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럼 지지율이 30%대가 될 거야, 20%대가 되고. 그럼 뭐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레임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 이거 막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맞죠?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 레임덕이 와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가잖아요. 30%대 찍잖아. 레임덕이 와요. 왜 레임덕이 오느냐,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려고 하잖아. 지지자들도 여러분들 와서 도와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고 공무원들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공무원들이 왜 말을 안 들어요? 잠깐 정권 인기도 없고 정권 재창출도 안 되고 다음에 정권 바뀔 것 같은데 줄 잘못 쓴 것 같은데 야 갈아타자. 야 그래 야 대구 갔다 와서 국힘 대선 후보한테 잘 보이자. 그럼 공무원들도 말을 안 듣는다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플러스로 여러분들 민주당 내 의원들 있죠.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이 인기가 없잖아요. 쳐다도 안 봅니다.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우린 그걸 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봤잖아. 노무현 대통령 인기 떨어지니까 송영길 뭐라고 해요? 돈 받은 의혹 있는 노무현 수사 잘 받아야 된다. 검찰이 성역 없이 노무현 수사해야 된다. 송영길이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레임덕 오고 힘 없으니까 그딴 말 짓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어 지지층이 붕괴되면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온다니까. 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근데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다음 그것뿐만 아니에요. 레임덕이 오면 여러분들 조이대나 법관 쓰레기 같은 애들 있잖아요. 법복 입고선 넥타이 매고 기득권 애들 엘리트 주의자들 힘없는 대통령 그만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이나 남았어? 3년이나 남았어? 야 그냥 빨리 끌어내자.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안 할 것 같은데요? 탄핵까지 가냐? 재판 재개로 감옥 넣으면 되지. 온다니까. 재판 재개에 판사 몇 명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김세형님 오버하지 마세요. 그러면 탄핵하면 되죠. 그 판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한 30명 정도가 이재명한테 반대하잖아요. 재판 재개 가는 거예요. 탄핵 못 시켜 판사를. 언론에서 존나 때리고 의원들이 압박 엄청 받을 텐데 이재명 지키려고 들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냥 재판 재개 가는 거야. 아니 세형님 그건 법상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럼 윤석열 내라는 법상 가능해서 일으켰냐? 도의대 파기환송은 법상 가능해서 했냐고. 그냥 판사들이 하면 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니까. 검찰 개혁도 필요하고 판사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법이 됩니다. 판례가 되고. 그러니까 사법 개혁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개혁을 다 막고 있잖아. 대통령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재판 제기가 되면 민주진영이 붕괴가 돼요. 그냥 그래 이재명 저렇게 개혁 막다가 지가 사법부의 칼에 죽네 이러면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민주진영 사람들이. 물론 나 같은 사람은 끝까지 지키지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가 오고 있어요. 위기가. 이게 제가 단계별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로 그리고 당무 개입을 했다면 여러분들 이번에 선호투표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순서를 잘못했는데. 일단 천년 최고위원 여러분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고 지금 당규를 바꿨잖아. 최고위원 누구 있습니까? 젊은 박지원. 한물간 박지원 말고 젊은 박지원. 시흥의 문정무 의원.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누구 있어 최고위원? 박규환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4명이잖아. 저쪽은 누구 있어요? 강득구, 황명선 2명이잖아. 4대2잖아. 왜 가결됐겠습니까? 왜 가결됐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투표제가 왜 가결됐겠냐고,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의심되는 부분. 청와대의 압력. 우리야 듣고 명선이 이러면서 우리야 편하게 부르잖아. 급으로 따지면 존나 높은 사람들이요. 전 급을 나눈 걸 싫어해서 그냥 편하게 말해. 춘희에도 미애 누나라고 말하고 언주도 언년이 하면서 편하게 해 나는. 근데 여러분들 급이 높아. 국회의원을 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청와대가 아닌 이상 국회의원을 누가 압박하겠습니까? 그것도 최고위원을. 민주당이란 거대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딨냐고, 세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겠어, 저 부처님이겠어, 알라신이겠어. 청와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 흐린 눈 뜨지 말고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위원들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아니 김민석이가 몇 마디 떠든다고 해서 우리 문정복 의원, 박규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흔들렸겠어요? 최고위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존재가 이 한반도에 어디 있냐고. 청와대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그리고 한병도가 청와대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한병도랑 강두구랑 누구랑 이게 대통령의 뜻이에요. 아니 씨발, 그럼 대통령의 뜻이면 대통령이 당대표 임명하든가. 그거에 대해서 시사타파님이 말했더만. 시사타파 그 개국본 대표님 있잖아요. 역겨워서 더 이상 못 보겠다 SNS 올렸어.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는 당대표를 대통령 지명직으로 뽑아라. 선호투표제가 대통령의 뜻이다? 뭐하러 이 난리를 피면서 전당대회를 하냐. 그냥 그분 원하는 대로 해드려라. 부끄럽지 않는가? 어디 가서 당원 주권이란 말 유이 이재명 세력들은 입에도 올리지 마라. 창피하다. 우리가 이중원 대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솔직히 전 그렇게 잘 알진 못해요. 엄청나게 민주진영 사람이잖아.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시사타파님이 이렇게 세게 말할 정도면
정도면 저는 그렇게 봐요. 선호 투표제 아니 4명 대 2명이잖아 여러분들. 아 막말로 실제 물리력으로 맞짱 떠도 4명이 이겨요. 맞잖아. 근데 최고위원들이 왜 이성윤 의원은 사퇴를 했고 문정복 의원은 왜 사과 SNS를 뿌렸냐고. 파국은 막아야 하기에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정복 의원이 사과하잖아요. SNS로 사과했잖아. 사과할 짓을 왜 하냐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에요. 청와대를 비난해야 돼. 이거는 민주당이란 거대 정당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여기서 청와대밖에 없다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건 가설입니다. 존나 또 막 법적으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설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다른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분당 협박인가?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분당 협박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그럼 분당 협박에 당할 사람들이에요. 최고위원들이. 야 그냥 꺼져라 이렇겠지 솔직한 말로.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야 문정복 의원이나 뭐 박규환 최고위원 이성윤 의원 솔직히 친근하고 좋잖아 우리야. 근데 저들 유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정복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마라고 엄청 독하니까. 근데 이 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이딴 애들이 분당 협박했다고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가. 분당 협박이라는 그 가설도 있지만 이 가설은 뭐라 해야지 설득력이 부족해. 저는 청와대밖에 없다고 봐요. 이번 선호투표제 이 사태가 그냥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도 막 SNS에 올리고 했잖아.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왜 좋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켰다고 받기에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맞잖아. 솔직한 말로 맞잖아. 크린은 그만둬야 된다니까 우리가. 코스피가 왜 폭락했느냐. 그냥 난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폭락 원인 이야기 하잖아요. 뉴스나 어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넥타이 이렇게 매가지고 코스피 폭락의 이유는 레버리지랑 어쩌고저쩌고 외인들이 팔아가지고 개미들이 팔면서 심리적으로 그냥 다 헛소리라 생각해요. 저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권력이든 뭐든 힘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습니다. 권력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권력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권력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레임덕이라는 게 왜 오겠습니까? 권력은 원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전 돈도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는 거야. 코인 실체가 없잖아. 근데 오르잖아요. 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우리 박수치고 좋아하지 당연히. 근데 왜 코스피가 지금 폭락을 할까? 이거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 코스피가 오른 이유도 신뢰 때문이었어요. 그냥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상법 개정하기 전부터 그냥 천이 올라버렸어. 정부 들어오고서 몇 주 만에 그냥 3천 찍어버렸잖아요. 그 다음 4천도 그냥 가파르게 올라갔어. 심리적으로 야 윤석열 내란 정권 끝났다. 이재명 정권 들어왔다. 야 경제 살리겠다. 하고선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코스피도 같이 폭락하고 있어. 이유는 무엇이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제일 돈이 많잖아요. 사실상 2030이나 노인들보다. 그 사람들이 야 정권이 이상하게 가는데? 하면서 주식을 팔기 시작한 영향이 전 크다고 봐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면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돈, 주식, 권력은 심리야 심리. 그래가지고 저는 남들과 좀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외인이 어쩌고 반도체 사이클이 어쩌고 헛소리 집어쳐. 이재명 대통령이 오리엔트라는 그 공장에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로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코스피도 여러분들 뭐 때문에 호재다 아니야. 그냥 돈이 몰리면 올라가는 거고 돈을 빼면 빼는 거야. 그 이유는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고. 근데 전 코스피 폭락의 원인이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투자자들이 돈을 뺐기 때문에 폭락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도 믿고 있고 정부를 지금도 믿고 있으면 폭락할 때 사야지. 코스피 12,000 갈 텐데 사야지. 왜 안 삽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안 사는 거 아니야. 솔직한 말로. 심각해. 근데 이 판 돈이 다시 부동산에 들어갈까봐 전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